이제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보여줬던 행태가 국민들로부터 확고한 마음을 얻고 있지 못하다. 네, 지금 네. 제대로 싸우거나 뭔가 새로운 국회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해야 된다 이런 걸 못하고 있다. 이게 이제 국회의장 경선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싸우겠느냐는 의심을 하는 것은 저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러면서 노영희 변호사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바짝 쫄고 있어서 민심이나 당심을 배반하고 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번 주말에 이제 정말 광화문 집회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면 아 민주당이 대충 대우를 이렇게 가져가고 있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런데 이 항쟁의 시간에서는 민주당이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네. 그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광장에 제일 늦게 나온 당사자가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재명 대표가 그나마 제일 빨리 나왔고 나머지는 이제 100만 명 넘어가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나와가지고 또 야유도 많이 받았어요. 이게 실제 국민이나 또는 민주당의 기층 당원들이 분노하는 단계가 되면은요, 국회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밖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땐 당연히 국회에서 뭔 일이 벌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거부권이 이제 재의결이 안 되고 그것이 이제 광장의 분노의 민심으로 표출이 된다 그러면은 전국의 주도권이 광장으로 넘어가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그 정당은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항쟁은 그렇게 진행돼 왔다고 지금까지. 그리고 이번에 이제 민주당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이 문제를 여야 합의를 외쳐온 김진표 의장도 그분 어느 사이에 출장 갔다 오셨대. 오셨죠. 네. 나는 그 한동안 잊어버리고 있는데 가장 자괴감이 생기는 일은 대통령이 이거 특권 거부권 행사하는 일이라 그래서 저 뒤에 우왕좌왕하면서 우물쭈물하던 일단 회색지대에 있었던 정치인도 우리들을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까지 따라오게 되는 맨 뒷줄에는 서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네. 우리가 하나의 이제 법으로 해결이 안 될 때, 그럴 때 이제 국민을 믿고 가는 거고, 또 그 분노의 어떤 정도가 제대로 이것이 이제 형상화되고 집결이 돼서 가는 이 역시 정치의 시민이자 주권자는 국민이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인식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정경 평론가 초두에 본인이 선언한 것처럼 말씀해 주세요. 우리 단독 뭐 얘기할 거 뭐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탄핵 국면으로 가는데 네. 보통 명사가 돼 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이 부분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나가볼 마음이 있다. 또 제가 알고 있는 절친한 정치평론가도 정치평론 시간을 줄이더라도 거리로 나가서 자신은 할 일을 하겠다. 자기가 만나본 초선 의원들 중에서 나올 사람이 생각보다 많더라. 이번 주말 집회를 보면 이제 탄핵이라는 것이 일반화됐다. 아까 제가 방송에 말씀드렸던 것은 오늘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해서 마치 자신의 권한 행사를 한 것이지만 이것을 받는 쪽은 그러면 알겠다. 지금부터는 탄핵 외에 다른 길이 없구나. 그리고 탄핵을 일부 운동가들이 외치는 단어가 아니라 이제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탄핵을 외쳐서 마지막에 신의 한 수는 뭐냐? 국힘 내에서 분열 또는 국힘 내에서 있다라는 사람들이 올 것이다. 그러려면 이쪽에서 정치인이든 시민사회든 국민이든 나와서 탄핵을 외치면서 책임을 져라라고 이제 밀어붙이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릴 정치인들의 현장 탄핵 운동 시작한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공식적으로는 뭐 그러면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쨌든 민주당 당원들이나 뭐 국회의원들도 이제부터는 탄핵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실제 행동에 옮기는 쪽으로 스탠스를 잡았다. 오늘의 이 대통령이 국민을 무시하는 이 행태를 보고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 더 보탤게요. 기왕 말씀드린.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이것을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탄핵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뭔가 하나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누가 거리로 나가서 힘을 쓸 것이며 누구는 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 해야 될 일도 있기 때문에 네. 탄핵을 공식화하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 단독이고 특종이죠. 이것을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 국민적 평가 어떤 식으로 받지만 최상면 특검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고 증거가 계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아예 원천 차단을 해버리는 상황에서 탄핵 외에는 없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에도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는가의 문제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정치판에서 핵심 쟁점이 되는데 그 쟁점은 최상병 특검 통과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가 이제 공론화되고 있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시면서 나 이제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 네. 우리 민주당도 역할 분담해가지고 탄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 자, 그것은 박지원 원장 말씀은 아니고 박지원 원장은 민심이 탄핵으로 가고 있다라고 가고 이제 있다. 말씀하셔서 네. 아 탄핵이구나 했던 거고 제가 다른 루트로 취재를 해보니까 민주당 지도부도 네. 이 문제는 무조건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거기에 대한 일련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여론이나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지금 오늘 얘기한 생각보다 거죠. 강하게 지금 가고 있는 네.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이번 21대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국민들이 우리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 여론을 형성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실제 당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그래서 당신들이 지난번에 졌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 같습니다. 이번에 통과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2명만 안철수 의원, 김웅호 의원만 찍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 196표를 얻어야 되는데 2표가 있으면 지금 한 180표 정도 됩니까? 근데 한 190표 정도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 6표가 부족해서 이번에 재의결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하게 되면 22대에서 이제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통과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기도 하고 지금 이 사안을 대통령실에서 발표하는 대로 그냥 유야무야하고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 진짜 아니다 지금.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도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요.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여야 간의 정쟁이고 협치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나라가 끝이 나는 판에 이거를 어떻게 두고 보고 그냥 가느냐는 거예요. 앞으로 3년을. 그래서 탄핵을 전면에 내걸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거기에 따른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를 밟겠다 이런 것들이 강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22대 가면 법사위원장은 무조건 민주당에서 지금 맡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회의장도 의원식 의원이 뭔가 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원구성만 제대로 되면 우리 빨리 되면 뭐 제대로 된다기보다는 빨리 되면 아마 6월 안으로 이 법이 또 21대 때 안 된다 하더라도 패트까지 올라가지 않고도 어쨌든 올라갈 수 있겠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21대에서 처리하는 것이 사실은 좋습니다. 그래야지 나머지 것들 양명주는 22대에서 처리하더라도 이 채는 21대에서 정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특히 저는 대통령이 오늘까지 거부권 행사하는 것을 보고 야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구나. 너무 국민 무성을 모르는구나 이 생각하면서 사실 매우 씁쓸했는데 우리들이 방송 보면서 왜 앞에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45분 보냈어 이런 것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실제 이런 얘기 나올 때 우리들의 의사는 이겁니다라고 알려주시고 여기저기서 계속 말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실제 우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 홍보를 정치권색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